나는 다시 시작했다. 2번 잡혔다. 2번 무너졌다. 5년을 숨어 살았고, 다시 끌려갔고, 좁은 방에서 포기라는 단어와 싸웠다. 하지만 살아서 나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엔 다르게 간다. 이번엔 끝까지 간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다. 구금에서 풀려난 날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돈도 없었다. 믿을 사람도 없었다. 이름도 없었다. 북한에서 탈북자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이는 없었다. 감시도 따라붙었다. 어디를 가든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었다. 더 잃을 게 없다는 것. 이미 다 잃었다. 이름도 고향도 5년도 모은 돈도.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두려움이 줄어든다. 아니,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었다. 두려움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것이었다. 이번엔 중국 국경이 아니었다. 중국으로 가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가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걸 이미 몸으로 배웠다. 다른 길을 가야 했다. 더 멀고, 더 위험하고, 더 오래 걸리는 길.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 구금시설에서 들은 말이 있었다. 태국까지 가면 대사관이 있다고. 거기서 한국행을 신청하면 된다고. 얼마나 걸릴지 몰랐다.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돌아갈 곳이 없었다. 나는 다시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들키지 않게, 티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중국을 빠져나오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 이번엔 브로커를 믿지 않았다. 정보만 얻고 판단은 내가 했다. 사람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탈출에서 배운 것이었다. 미얀마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루트였다. 정글이 있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다. 며칠씩 제대로 먹지 못했다. 발이 부었다. 모기가 들끓었다.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숨을 막았다. 북한에서 태어나 평생 추운 데서만 살았던 나에게 그 열기는 낯설고 혹독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국적도 달랐다. 사연도 달랐다. 하지만 다들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살기 위해 걷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길을 잃었다. 지도가 없었다. 앞 사람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혼자였다. 어두웠다. 소리가 들렸다.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소리.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다. 심장이 뛰었다. 강을 건너던 그 밤처럼. 그때 떠올랐다. 구금시설에서 옆 사람이 했던 말. 그래도 한 번은 나갔잖아. 나는 일어섰다. 다시 걸었다. 방향을 찾았다. 아침이 왔다. 살아있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다. 거리가 달랐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오토바이 소리, 음식 냄새, 형형색색의 간판들. 눈이 어지러웠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는 건 달랐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붙잡히면 추방될 수 있었다. 조심해야 했다. 숨어야 했다. 중국에서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엔 목적지가 있었다. 대사관이 있었다.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그랬다. 5년을 버텼고 정글을 걸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눈앞에 보이니 다리가 굳었다. 꿈인 것 같았다. 들어가면 깰까봐 무서웠다. 그냥 한 발을 내딛었다. 문을 열었다. 한국어가 들렸다. 낯선 억양이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직원이 나를 봤다.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나는 짧게 말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심사가 있었다. 조사가 있었다. 기다림이 있었다. 며칠이 몇 주가 됐다. 몇 주가 몇 달이 됐다. 수용시설에서 지냈다. 자유롭진 않았다. 하지만 달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서 잠드는 건 괜찮았다. 내일 아침에 깨도 괜찮다는 걸 알았다. 그 기다림 동안 생각이 많았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내가 떠나던 날 새벽 주무시던 어머니 얼굴. 깨우지 못했다. 인사를 못했다. 살아계신지조차 몰랐다. 동생도 떠올랐다.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골목. 밥을 나눠 먹던 저녁.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다.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다 끝나고 나서 울어도 늦지 않았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탄 날. 창밖을 봤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다. 빠르게, 더 빠르게. 그리고 땅에서 떨어졌다. 몸이 들렸다. 구름이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창문 밖을 보면서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겠지. 동생이 있겠지. 내가 건넌 강이 있겠지. 내가 숨어 살던 방이 있겠지. 안녕. 말로 하지 않았다. 마음으로 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을 설명할 말이 없다. 안내를 받아 이동했다. 하나원이라는 곳이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있었다. 처음 써보는 물건들이 있었다. 제일 처음 한 건 불을 켜는 것이었다. 방에 들어가 스위치를 눌렀다. 환해졌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빛이었다. 중국에서 5년 동안 불을 켜지 못했다. 들킬까봐. 존재가 드러날까봐. 그런데 지금은 켜도 됐다. 마음껏 켜도 됐다. 그 순간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울었다. 강을 건너던 밤부터 중국의 어두운 방에서 버티던 5년, 잡혀서 끌려가던 트럭 안, 정글을 걷던 밤까지. 다 지나갔다. 다 흘러갔다. 끝났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다. 한국에서 이름을 되찾았다. 박민수. 다시 그 이름으로 살게 됐다. 일을 시작했다. 사람들을 만났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동생도 살아있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가족이 모두 다른 시간, 다른 루트로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해 있었다. 그날의 재회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이 없었다. 그냥 안았다. 한참을 안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끝까지 가면 길은 있다. 내가 살면서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다. 무너져도 괜찮다. 잡혀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닿는다. 그 길이 멀어도, 그 길이 험해도 끝까지 가면 길은 있다. 두 번의 탈출, 박민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